그날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생생하네. 지금 괜찮으세요? 그가 속삭였어.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가볍게 입을 맞췄네. 그 키스는 금세 뜨거워졌지. 마치 지난 몇 년의 공허함을 서로의 입술로 지우려는 듯이. 저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당신 거기 커지는 거 빨리 넣어줘요. 너무 좋아. 손끝이 등줄기를 스치고 움직임은 격해졌네. 숨소리가 짙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선은 무너져 내렸어. 혼자 산다는 건 생각보다 자유롭고 생각보다 외로웠어. 이혼한 지 3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아.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단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 남겨진 조용함과 혼잣말에 조금씩 무뎌졌을 뿐이야. 47살, 나는 혼자 살기엔 꽤 괜찮은 여자야. 자영업을 하며 열심히 일했고 재산도 나름 모았고 어떤 날은 참 혼자서도 괜찮다 느끼며 지내왔어. 그래서 이사를 결심했지. 조금 더 좋은 동네, 조금 더 넓은 공간, 그리고 밤이면 한강의 불빛이 은은히 들어오는 창가 아파트 17층. 그게 내세 보금자리야. 엘리베이터는 단세대. 출근 시간은 분주하지만 나처럼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에겐 이따금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이 되곤 하네. 그날도 그랬어. 한 손엔 장을 보고 온 봉투, 다른 손엔 집 열쇠를 든 채 나는 익숙해지려는 듯 17층 버튼을 눌렀네. 그리고 그때 문이 닫히기 직전 잠시만요. 하며 누군가가 손을 집어넣었어. 그 남자였네. 낯설지 않은 얼굴. 아, 맞다. 이사 온 첫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치듯 인사했던 사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바로 위층 사시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약간 구수하면서도 묘하게 젠틀한 그 말투.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 그의 옆에서는 것만으로도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네. 몇 층이세요? 16층이요. 나는 무심코 그 층 버튼도 함께 눌러줬어. 그는 내 손끝을 슬쩍 보더니 웃으며 말했네. 엘리베이터도 잡아주시고 저희 집 층까지 눌러주셨으니 식사라도 보답해야겠는걸요. 나는 순간 당황해 웃기만 했네. 네, 농담입니다. 그가 장난스럽게 웃자 나도 따라 웃었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 기다리는 게 보통 아쉬운 게 아니라서요. 그 말에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던 건 착각이었을까. 엘리베이터는 어느새 16층에 도착했고 그는 문이 열리기 직전 살짝 고개를 돌렸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입꼬리를 꼭 깨물었어. 이상하게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졌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귀에 남아 맴돌았네.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던 날이었어. 그날 이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면 무심코 복도 끝을 바라보곤 했네. 혹시 그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일까 싶어서, 아니 사실 그런 척하면서 보고 싶어서 참 우습다. 고작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마디 나눈 것뿐인데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 말투가 자꾸 귀에 맴돌아 심지어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네. 보답하세요. 밥 한 번 사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혼자 피식 웃었어. 그날 이후로도 우린 자주 마주쳤네. 아파트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고 시간이 엇갈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내가 타고 있으면 그가 타고 들어왔고 그가 타고 있으면 내가 열리는 문 앞에 서 있었네. 아, 또 뵙네요. 그러게요. 그 짧은 말에도 묘한 기류가 섞여 있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네. 그도 나도 조심스러웠고 그저 목례나 짧은 인사만 오갔어.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네. 그가 나를 기다리는 걸까? 아니야.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거겠지. 어느 날은 그가 우산을 들고 서 있던 날이었어. 나는 빈손으로 걸어오다가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문 앞에서 멈춰섰네. 그가 나를 보고 살짝 우산을 들어 올렸어. 그리고 말없이 내 옆에 섰네. 같이 가시죠. 말은 짧았지만 그날 우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의 향기를 느꼈네. 은은한 비누 냄새,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 집 앞에 도착하고 나서 그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네. 어제 그 말입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 네? 진짜 사드려야 할까 봐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또 장난스럽게 웃었네. 나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짧고 항상 여운이 길었어. 그날따라 하루가 길었네.
생각보다 일이 많았고 고객 하나는 괜한 트집을 잡았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싫어져 그냥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네.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마트에 들러 대충 장을 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유리문에 비쳤네. 괜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어. 이게 뭐라고? 내가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나 봐.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는 느렸네. 문이 열렸고 나는 17층 버튼을 눌렀네. 조용히 문이 닫히려던 그 순간 잠시만요. 하며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걸음소리. 그 남자였네. 나는 반사적으로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16층 버튼까지 같이 눌러줬네. 그는 한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숨을 약간 몰아쉬며 나를 바라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집 층수까지 눌러주셨네요. 그 말투 여전했네. 뭔가 친근하고 묘하게 설레는 말투. 네, 안녕하세요. 나는 짧게 인사했고 그도 웃었네. 엘리베이터는 조용했네. 그 특유의 긴장된 침묵. 똑같은 공간, 똑같은 거리인데 왠지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 그가 갑자기 혼잣말처럼 말했네. 가족들이 다 처가에 놀러 갔네요. 날이 좋아서 휴가들 가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나는 그의 말에 숨을 고르듯 고개를 끄덕였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척했네. 그가 말한 가족들이 누구인지 그 집에 지금 혼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아슬아슬하게 생각을 멈췄네. 엘리베이터가 16층에 도착했네. 그가 내릴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그런데 그도 내리지 않았네. 한참을 서 있다가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네. 그날 밥 사기로 한 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한 니제가 만들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네. 어쩌면 이 남자는 지금 진심이야. 좋아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네.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네. 그리고 말했네. 그럼 1601호입니다.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그렇게 나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섰네. 그 문이 열렸고 낯선 공간에 온기가 스며들어왔니. 그의 셔츠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향. 그 향기가 집안 전체에 퍼져 있었네. 어지러우시죠? 급하게 정리하느라. 그가 민망한 듯 말하며 슬리퍼를 내밀었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네. 생각보다 깔끔한 집이었네. 아내분은 처가에 가셨나 봐요. 아이들도 같이. 내가 무심코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를 열었네. 아이들하고 애들 엄마는 처가에 휴가차 놀러 갔어요. 그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식탁에 올렸니. 간단한 반찬과 구운 고기 몇 점, 그리고 한 병의 와인.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성의는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니. 너무 괜찮은 식사인데요. 나도 웃었니.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니. 그와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왠지 편안했네. 잔을 부딪히며 그가 말했네. 혼자 드시는 날 많으시죠? 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웃었니. 처음엔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유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내 잠시 침묵이 흘렀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니. 나도 당신처럼 외롭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와인잔을 들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네. 소파에 앉아 마주본 우리는 그저 와인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 이런 밤 참 오랜만이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니.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네. 그 손의 온기 하나로 내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네. 우리는 사랑을 나눴네. 격정적이지도 서툴지도 않은 나이 들었지만 진심 어린 따뜻하고 단단한 연결이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그의 품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네.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얼굴로 잠든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니.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내일이 오면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봐줄까? 답은 없었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다는 것.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지 않았니. 그의 거실, 그의 향기, 그리고 소파 위에서 맞는 아침 햇살. 내 옆엔 그가 없었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느니
머리가 약간 멍했고 어깨에는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니. 부엌 쪽에서 잔잔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났네. 그가 있었네. 집안일을 하는 듯한 자연스럽고 익숙한 뒷모습.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네. 말없이 그의 등에 기대고 싶을 만큼 따뜻한 풍경이었네. 그가 돌아봤니. 눈이 마주쳤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볍게 웃었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네. 커피 드시겠어요? 그가 물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네. 그리고 부엌으로 다가가 내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는 머그를 들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네. 애제가 말이죠. 이런 아침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은 말에 담긴 모든 감정을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네. 우리는 커피를 마셨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별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 오늘 나가셔야겠죠. 그게 좋겠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 네,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가 현관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네. 신발을 신으며 나는 괜히 이런 말을 꺼냈니. 계속 이렇게 지내면 우리 복도에서 눈 마주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는 웃지 않았나. 오히려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네. 그럼 자주 만나면 되잖아요. 낯설지 않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니. 그럼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그는 미소 지어 네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뒷목을 만졌니. 그의 손이 스쳤던 자리, 거기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었니. 그날은 비가 내렸네. 쌀쌀한 봄비처럼 내 기분도 어딘가 선선했네. 간단히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안엔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단호박과 연어가 들어있었니.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며칠 전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니. 무심한 표정으로 17층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니. 그리고 16층 버튼을 누르는데 머리가 단정히 묶인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두 사람은 16층에 내렸고 나는 문이 닫히기 전 순간적으로 보았네. 1601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모습. 그 아이가 그와 닮아 있었니.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네.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네. 그날 밤 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니. 나도 보내지 않았네. 내가 착각한 걸까? 혹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나는 밤새 뒤척였네. 모르고 있었던 일도 아니야. 처가에 휴가를 갔다고 말했고 하지만 왜 나는 생각하지 못한 걸까? 모든 순간 그 남자만 보였네. 다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니.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네. 혹시 그날 우리가 나눈 뜨거운 밤도 그의 외로움 속에 만들어진 작은 틈이었을까? 아니야. 그 사람의 눈빛은 분명히 진심이었어. 그렇게 믿고 싶었네. 며칠째 우리는 마주치지 않았네. 아니 어쩌면 서로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르는 손끝, 잠깐 스치는 시선마저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했니. 나는 다시 혼자가 되려는 마음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네. 괜찮아? 처음부터 기대한 거 아니었어.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그를 멀리하고 있었니.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네. 잠시 눈이 마주쳤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네. 잠깐 말씀 있는데요. 네. 나는 그를 바라봤네. 그날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작게 웃었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봤네. 띵 하고 16층에 도착해 내 문이 열렸고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보았네. 그런데 황급히 손으로 아래를 가리는 모습. 나는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16층에 내렸네. 그도 놀란 듯 잠시 발걸음을 멈췄니. 뭐 찾으셨어요? 내가 멋쩍게 웃었네. 아니요, 그냥 같이 내리고 싶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집 문 앞에 섰네. 그 문이 열렸고 낯선 공간에 온기가 스며들어왔네. 그의 셔츠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향.
그 향기가 집안 전체에 퍼져 있어 내어지러우시죠. 급하게 정리하느라 그가 민망한 듯 말하며 슬리퍼를 내밀어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네. 생각보다 깔끔한 집이었. 내 아내분은 처가에 가셨나 봐요. 아이들도 같이. 내가 무심코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를 열었네. 아이들하고 애들 엄마는 처가에 휴가차 놀러 갔어요. 그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식탁에 올렸니. 간단한 반찬과 구운 고기 몇 점, 그리고 한 병의 와인.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성의는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니. 너무 괜찮은 식사인데요. 나도 웃었니.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니. 그와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왠지 편안했니. 잔을 부딪히며 그가 말했네. 혼자 드시는 날 많으시죠? 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웃었니. 처음엔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유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네. 잠시 침묵이 흘렀. 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니. 나도 당신처럼 외롭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와인잔을 들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니. 소파에 앉아 마주본 우리는 그저 와인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 이런 밤 참 오랜만이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니.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네. 그 손의 온기 하나로 내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네. 우리는 사랑을 나눴네. 격정적이지도 서툴지도 않은 나이 들었지만 진심 어린 따뜻하고 단단한 연결이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그의 품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네.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얼굴로 잠든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니.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내일이 오면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봐 줄까? 답은 없었니.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다는 것.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지 않았니. 그의 거실, 그의 향기, 그리고 소파 위에서 맞는 아침 햇살. 내 옆엔 그가 없었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네. 머리가 약간 멍했고 어깨에는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네. 그의 손길이었어. 부엌 쪽에서 잔잔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났네. 그가 있었네. 집안일을 하는 듯한 자연스럽고 익숙한 뒷모습.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 내 말 없이 그의 등에 기대고 싶을 만큼 따뜻한 풍경이었네. 그가 돌아봤니. 눈이 마주쳤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볍게 웃었니에.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네. 커피 드시겠어요? 그가 물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네. 그리고 부엌으로 다가갔. 내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는 머그를 들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네. 제가 말이죠. 이런 아침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은 말에 담긴 모든 감정을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네. 우리는 커피를 마셨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별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 오늘 나가셔야겠죠. 그게 좋겠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 내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가 현관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네. 신발을 신으며 나는 괜히 이런 말을 꺼냈니. 계속 이렇게 지내면 우리 복도에서 눈 마주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는 웃지 않았네. 오히려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네. 그럼 자주 만나면 되잖아요. 낯설지 않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니. 그럼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그는 미소 지었니.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뒷목을 만졌니. 그의 손이 스쳤던 자리. 거기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어. 네. 그날은 비가 내렸네. 쌀쌀한 봄비처럼 내 기분도 어딘가 선선했네. 간단히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안엔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단호박과 연어가 들어있었니.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며칠 전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니. 무심한 표정으로 17층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니. 그리고 16층 버튼을 누르는데 머리가 단정히 묶인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두 사람은 16층에 내렸고 나는 문이 닫히기 전 순간적으로 보았네. 1601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모습. 그 아이가 그와 닮아 있었니?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네.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네. 그날 밤 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니? 나도 보내지 않았네. 내가 착각한 걸까? 혹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나는 밤새 뒤척였네. 모르고 있었던 일도 아니야. 처가에 휴가를 갔다고 말했고, 하지만 왜 나는 생각하지 못한 걸까? 모든 순간 그 남자만 보였네. 다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니?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네. 혹시 그날 우리가 나는 뜨거운 밤도 그의 외로움 속에 만들어진 작은 틈이었을까? 아니야. 그 사람의 눈빛은 분명히 진심이었어. 그렇게 믿고 싶었네. 며칠째 우리는 마주치지 않았네. 아니 어쩌면 서로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르는 손끝, 잠깐 스치는 시선마저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했네. 나는 다시 혼자가 되려는 마음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네. 괜찮아. 처음부터 기대한 거 아니었어.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그를 멀리하고 있었니?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네. 잠시 눈이 마주쳤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네. 잠깐 말씀 있는데요. 네. 나는 그를 바라봤네. 그날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작게 웃었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봤네. 띵 하고 16층에 도착해 내 문이 열렸고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보았네. 그런데 황급히 손으로 아래를 가리는 모습. 나는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16층에 내렸네. 그도 놀란 듯 잠시 발걸음을 멈췄네. 뭐 찾으셨어요? 내가 멋쩍게 웃었네. 아니요. 그냥 같이 내리고 싶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집 문 앞에 섰네. 그 문이 열렸고 낯선 공간의 온기가 스며들어왔네. 그의 셔츠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향. 그 향기가 집안 전체에 퍼져 있어 내어지러우시죠. 급하게 정리하느라 그가 민망한 듯 말하며 슬리퍼를 내밀었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네. 생각보다 깔끔한 집이었네. 아내분은 처가에 가셨나 봐요. 아이들도 같이. 내가 무심코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를 열었니. 아이들하고 애들 엄마는 처가에 휴가차 놀러 갔어요. 그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식탁에 올렸니. 간단한 반찬과 구운 고기 몇 점, 그리고 한 병의 와인.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성의는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니. 너무 괜찮은 식사인데요. 나도 웃었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네. 그와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왠지 편안했네. 잔을 부딪히며 그가 말했네. 혼자 드시는 날 많으시죠? 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웃었니. 처음엔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유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내 잠시 침묵이 흘렀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네. 나도 당신처럼 외롭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와인잔을 들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니. 소파에 앉아 마주본 우리는 그저 와인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 이런 밤 참 오랜만이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니. 나는 대답했니. 그리고 덧붙였니.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네. 그 손의 온기 하나로 내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네. 우리는 사랑을 나눴네. 격정적이지도 서툴지도 않은 나이 들었지만 진심 어린 따뜻하고 단단한 연결이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그의 품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네.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얼굴로 잠든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내일이 오면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봐 줄까? 답은 없었니.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다는 것.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지 않았네.
그의 거실, 그의 향기, 그리고 소파 위에서 맞는 아침 햇살. 내 옆엔 그가 없었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네. 머리가 약간 멍했고 어깨에는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네. 그의 손길이었어. 부엌 쪽에서 잔잔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났네. 그가 있었네. 집안일을 하는 듯한 자연스럽고 익숙한 뒷모습.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네. 말없이 그의 등에 기대고 싶을 만큼 따뜻한 풍경이었네. 그가 돌아봤니. 눈이 마주쳤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볍게 웃었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네. 커피 드시겠어요? 그가 물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네. 그리고 부엌으로 다가갔 내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는 머그를 들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네. 애제가 말이죠. 이런 아침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은 말에 담긴 모든 감정을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네. 우리는 커피를 마셨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별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 오늘 나가셔야겠죠. 그게 좋겠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 네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가 현관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 내 신발을 신으며 나는 괜히 이런 말을 꺼냈네. 계속 이렇게 지내면 우리 복도에서 눈 마주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는 웃지 않았네. 오히려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네. 그럼 자주 만나면 되잖아요. 낯설지 않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니. 그럼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그는 미소 지었니.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뒷목을 만졌니. 그의 손이 스쳤던 자리, 거기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었니. 그날은 비가 내렸니. 쌀쌀한 봄비처럼 내 기분도 어딘가 선선했니. 간단히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안엔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단호박과 연어가 들어있었니.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며칠 전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니. 무심한 표정으로 17층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니. 그리고 16층 버튼을 누르는데 머리가 단정히 묶인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두 사람은 16층에 내렸고 나는 문이 닫히기 전 순간적으로 보았네. 1601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모습. 그 아이가 그와 닮아 있었니.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네.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네. 그날 밤 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니. 나도 보내지 않았네. 내가 착각한 걸까? 혹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나는 밤새 뒤척였네. 모르고 있었던 일도 아니야. 처가에 휴가를 갔다고 말했고 하지만 왜 나는 생각하지 못한 걸까? 모든 순간 그 남자만 보였네. 다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니.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네. 혹시 그날 우리가 나눈 뜨거운 밤도 그의 외로움 속에 만들어진 작은 틈이었을까? 아니야. 그 사람의 눈빛은 분명히 진심이었어. 그렇게 믿고 싶었네. 며칠째 우리는 마주치지 않았네. 아니 어쩌면 서로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르는 손끝, 잠깐 스치는 시선마저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했네. 나는 다시 혼자가 되려는 마음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네. 처음부터 기대한 거 아니었어.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그를 멀리하고 있었니.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네. 잠시 눈이 마주쳤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네. 잠깐 말씀 있는데요. 네. 나는 그를 바라봤네. 그날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작게 웃었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봤네. 띵 하고 16층에 도착해 내 문이 열렸고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보았네. 그런데 황급히 손으로 아래를 가리는 모습. 나는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16층에 내렸니. 그도 놀란 듯 잠시 발걸음을 멈췄니. 뭐 찾으셨어요? 내가 멋쩍게 웃었네. 아니요, 그냥 같이 내리고 싶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집 문 앞에 섰네. 그 문이 열렸고 낯선 공간에 온기가 스며들어왔네. 그의 셔츠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향. 그 향기가 집안 전체에 퍼져 있어 내어지러우시죠. 급하게 정리하느라 그가 민망한 듯 말하며 슬리퍼를 내밀었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네. 생각보다 깔끔한 집이었네. 아내분은 처가에 가셨나 봐요. 아이들도 같이. 내가 무심코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를 열었네. 아이들하고 애들 엄마는 처가에 휴가차 놀러 갔어요. 그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식탁에 올렸니. 간단한 반찬과 구운 고기 몇 점, 그리고 한 병의 와인.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성의는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니. 너무 괜찮은 식사인데요. 나도 웃었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네. 그와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왠지 편안했니. 잔을 부딪히며 그가 말했네. 혼자 드시는 날 많으시죠? 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웃었네. 처음엔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유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내 잠시 침묵이 흘렀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 내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니. 나도 당신처럼 외롭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와인잔을 들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니. 소파에 앉아 마주본 우리는 그저 와인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 이런 밤 참 오랜만이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네. 네? 나는 대답했네. 그리고 덧붙였네.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네. 그 손의 온기 하나로 내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네. 우리는 사랑을 나눴네. 격정적이지도 서툴지도 않은 나이 들었지만 진심 어린 따뜻하고 단단한 연결이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그의 품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니.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얼굴로 잠든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니.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내일이 오면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봐 줄까? 답은 없었니.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다는 것.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지 않았니. 그의 거실, 그의 향기, 그리고 소파 위에서 맞는 아침 햇살. 내 옆엔 그가 없었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네. 머리가 약간 멍했고 어깨에는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네. 부엌 쪽에서 잔잔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났네. 그가 있었네. 집안일을 하는 듯한 자연스럽고 익숙한 뒷모습.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 내 말없이 그의 등에 기대고 싶을 만큼 따뜻한 풍경이었네. 그가 돌아봤니. 눈이 마주쳤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볍게 웃었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네. 커피 드시겠어요? 그가 물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네. 그리고 부엌으로 다가간 내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는 머그를 들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네. 애제가 말이죠. 이런 아침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은 말에 담긴 모든 감정을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네. 우리는 커피를 마셨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별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 오늘 나가셔야겠죠. 그게 좋겠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네.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가 현관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 내 신발을 신으며 나는 괜히 이런 말을 꺼냈네. 계속 이렇게 지내면 우리 복도에서 눈 마주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는 웃지 않았네. 오히려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네. 그럼 자주 만나면 되잖아요. 낯설지 않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니. 그럼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그는 미소 지었니.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뒷목을 만졌니. 그의 손이 스쳤던 자리. 거기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었니. 그날은 비가 내렸니. 쌀쌀한 봄비처럼 내 기분도 어딘가 선선했니. 간단히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안엔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단호박과 연어가 들어있었니.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며칠 전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니. 무심한 표정으로 17층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니.
그리고 16층 버튼을 누르는데 머리가 단정히 묶인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두 사람은 16층에 내렸고 나는 문이 닫히기 전 순간적으로 보았네. 1601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모습. 그 아이가 그와 닮아 있었니?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니? 나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네. 그날 밤 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네. 나도 보내지 않았네. 내가 착각한 걸까? 혹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나는 밤새 뒤척였네. 모르고 있었던 일도 아니야. 처가에 휴가를 갔다고 말했고, 하지만 왜 나는 생각하지 못한 걸까? 모든 순간 그 남자만 보였네다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니?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기대어 긴 숨을 내쉬었네. 혹시 그날 우리가 나는 뜨거운 밤도 그의 외로움 속에 만들어진 작은 틈이었을까? 아니야. 그 사람의 눈빛은 분명히 진심이었어. 그렇게 믿고 싶었네. 며칠째 우리는 마주치지 않았네. 어쩌면 서로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르는 손끝, 잠깐 스치는 시선마저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했니. 나는 다시 혼자가 되려는 마음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네. 처음부터 기대한 거 아니었어.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그를 멀리하고 있었니.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서 있었네. 잠시 눈이 마주쳤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네. 잠깐 말씀 있는데요. 네. 나는 그를 바라봤네. 그날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저도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가 작게 웃었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봤네. 띵 하고 16층에 도착해 내 문이 열렸고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보았네. 그런데 황급히 손으로 아래를 가리는 모습. 나는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16층에 내렸네. 그도 놀란 듯 잠시 발걸음을 멈췄니. 뭐 찾으셨어요? 내가 멋쩍게 웃었네. 아니요, 그냥 같이 내리고 싶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 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집 문 앞에 섰네. 그 문이 열렸고 낯선 공간의 온기가 스며들어왔네. 그의 셔츠에서 나던 은은한 비누향. 그 향기가 집안 전체에 퍼져 있어 내어지러우시죠. 급하게 정리하느라 그가 민망한 듯 말하며 슬리퍼를 내밀었네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네. 생각보다 깔끔한 집이었. 내 아내분은 처가에 가셨나 봐요. 아이들도 같이. 내가 무심코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를 열었니. 아이들하고 애들 엄마는 처가에 휴가차 놀러 갔어요. 그가 쟁반에 음식을 담아 식탁에 올렸니. 간단한 반찬과 구운 고기 몇 점, 그리고 한 병의 와인.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성의는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니. 너무 괜찮은 식사인데요. 나도 웃었나.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네. 그와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왠지 편안했니. 잔을 부딪히며 그가 말했네. 혼자 드시는 날 많으시죠? 나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웃었니. 처음엔 자유로운 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유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내 잠시 침묵이 흘렀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네. 나도 당신처럼 외롭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와인잔을 들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니. 소파에 앉아 마주본 우리는 그저 와인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음악을 들었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 이런 밤 참 오랜만이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니. 네, 나는 대답했니. 그리고 덧붙였니.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줄만 알았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네. 그 손의 온기 하나로 내 지난 시간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네. 우리는 사랑을 나눴네. 격정적이지도 서툴지도 않은 나이 들었지만 진심 어린 따뜻하고 단단한 연결이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닌 그의 품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니. 그리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얼굴로 잠든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내일이 오면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봐 줄까? 답은 없었니.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만큼은 외롭지 않다는 것.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지 않았네. 그의 거실, 그의 향기, 그리고 소파 위에서 맞는 아침 햇살. 내 옆엔 그가 없었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니. 머리가 약간 멍했고 어깨에는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니. 그의 손길이었어. 부엌 쪽에서 잔잔한 소리와 함께 은은한 커피 향이 났네. 그가 있었네. 집안일을 하는 듯한 자연스럽고 익숙한 뒷모습.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네. 말없이 그의 등에 기대고 싶을 만큼 따뜻한 풍경이었네. 그가 돌아봤니. 눈이 마주쳤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볍게 웃었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네. 커피 드시겠어요? 그가 물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네. 그리고 부엌으로 다가가 내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는 머그를 들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네. 제가 말이죠. 이런 아침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은 말에 담긴 모든 감정을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네. 우리는 커피를 마셨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별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네. 오늘 나가셔야겠죠. 그게 좋겠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네. 네 지금은 여기까지만. 그가 현관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네. 신발을 신으며 나는 괜히 이런 말을 꺼냈네. 계속 이렇게 지내면 우리 복도에서 눈 마주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는 웃지 않았네. 오히려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네. 그럼 자주 만나면 되잖아요. 낯설지 않게.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게 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니. 그럼 다음엔 내가 밥할게요. 그는 미소 지었네.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뒷목을 만졌니. 그의 손이 스쳤던 자리. 거기엔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었니. 그날은 비가 내렸네. 쌀쌀한 봄비처럼 내 기분도 어딘가 선선했니. 간단히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